한세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대학교에서 아리 인성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영관입니다. 한세대학교의 노동과 인권 강좌에서 비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직업 역량과 인성교육 파트를 맡아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주간에 걸쳐서 두 차시에 걸쳐서 직업 역량과 인성 교육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차시에 걸쳐서 크게 직업 역량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성 교육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직업 역량입니다. 음, 자, 우리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모두 사회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요, 미래 사회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미래 사회인으로서 앞으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요. 글로벌 시대죠. 그래서 이 글로벌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 해외에서도 직업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역량을 증진시키려고 우리가 증진시키도록 우리가 그렇게 음, 교육을 또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이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필요한 역량들이 있는데요. 그 역량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각 대학마다 핵심 역량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으며 그 역량에 맞춰서 대학 교육이 현재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직업 역량으로 모든 세계에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 내세우고 있는 역량이요. 크게 공통적으로 요 네 가지인데요. critical thinking, 또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인데요. 다 C자로 시작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간략히 4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C에 대해서 뭔가 이게 과연 이 개념이 무엇이고 이 역량의 구성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이 역량, 이 풀씨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요, 핵심 역량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성교육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인성하면 너무 너무 브로드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요 역량과 다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밑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인성이고요. 이 인성에는 공감이 같이 함께 늘 따라가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들에 대해서도 자, 인성과 공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니까 함께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 같은.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자, 미래 사회인으로서의 핵심 역량. 제가 좀 전에 소개했듯이 21세기의 핵심 역량 네 가지가요. 바로 아까 소개했지만 creativity to find solution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 창의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ritical thinking입니다. critical thinking to think logically인데요.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비판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봤을 때 critical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비판적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판적인 그런 의미라고 해서 이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거를 좀 더 풀어본다. critical에는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하죠. critical thinking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 이런 사고력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고력을 요구하고요. 논리적인 거요. 그 다음에 아까 collaboration, 또 지금 여기서 cooperation 둘 다 이렇게 협력하는 협동인데요. 예. 자,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이 필요하고 또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요. 자,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operation, communication. 자, 요 네 가지, 4C죠. 요 네 가지가 다 이렇게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죠? 네, 함께 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요. 함께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함께 분석하고 같이 논리적으로 사고해 보고요.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 4C 안에는요,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함께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이 네 가지 역량은요. 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글로벌 인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역량으로서 필요한 역량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호주에서는요, 호주에 있는 이런 나라의 대학들에서는요, 요 네 가지 역량을 교육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학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지금은, 예, 글로벌 시대고, 그리고 특별히 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서요, 전 세계가 굉장히 더 글로벌화 됐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우리가 양성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그 우리나라 각 대학마다에서 어떤 역량을 더 이렇게 앞으로 훌륭한 그 사회인을 이렇게 그 사회인을 그 양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 필요한 것, 자기 주도성과 인성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역량을 내세우고 있고 이 역량을 교육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필요한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이라는 거죠. 자, 모든 교육은요, 대학에서 이제 해외 대학, 하버드 학부 과정 자유교육의 이념을 제가 여기다 소개해 놨는데요. 가장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역량, 즉,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리 앞서서 필요한 능력을 증진시켜야 되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이고요. 여기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 과정에서 자유교육이 있는데요. 이 자유교육의 이념과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이제 같이 읽어보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요. 자유로운 탐구 정신, 그 다음에 성찰이라는 것, 비판적이라는 것, 문제 해결에 있어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것,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한번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4C 중에서 먼저 그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창의성.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창의성 그러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자기는 창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과연 창의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창의성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뭔가를 만들어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과연 그럴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창의성이라고 한다면 그 개념만 일단 보면요.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 적절하게, 그리고 그에 필요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산출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뭔가 만들어내는 것만 생각해요. 생성하는 것만. 그게 아니라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맞게, 그에 부합하게 새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일이나 상황에 맞게끔 그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낼 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푸는 거 말고요. 공부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필요한 게 바로 창의성이고요. 여러분은 지금도 매일매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우리는 아주 사소하게라도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창의성이죠. 자, 우리 여기 보면요. 토렌스라는 학자가 창의성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의적 사고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같이 한번 보죠. 자,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그 문제를 위해 빠진 요소나 잘못된 무언가를 예측하고 가설을 세워서 이것을 검증하고 평가하여서 재수정하고 재검증을 통해 그 결과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이 창의적 사고력이다. 창의적 사고력, 즉 창의성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이 얘기에서 첫 번째, 뭐가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문제 해결 역량이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가 전제가 돼요. 그쵸? 그리고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과 연결된 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 그러면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나만의 새로운 것, 뭔가를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과 연결된 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다못해, 자, 전철을 놓쳤어요. 그리고 전철이 지금 어떤 데모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전철을 여러분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하죠? 내가 지금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교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것도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문제를 사고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창의성을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되고 향상시켜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문제에 따른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하겠죠. 창의적 사고력은 여러분 알다시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적에는 딱 한 가지 답이 있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골라내죠. 나한테 여기에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뭘까?
그걸 골라내고요. 그걸 골라낼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A 방법, B 방법이 있으면 A와 B, C 뭐 있으면요. 딱 A, B, C 하나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를요. 결합합니다. 그 결합하는 거, 융합을 한다라고 하죠. 그 결합을 하죠. 그 결합하는 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자, 그다음에 같이 보면요. 문제 해결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관점이다. 그다음에 창의성과 관련되는 관점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일반적인 과정,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요. 그 과정은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문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 문제가 뭔지 그 문제 상황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를 직면하죠. 직면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직면했을 때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요.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이 찾지요. 예, 해결 방안을 여러분이 찾습니다. 좀 올릴게요. 네. 해결 방안을 여러분이 찾고요.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는 탐색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뭔지를 선택해요.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해결 방법 A, B, C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와 B를 결합할 수도 있고 A와 C를 결합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선택한 방법을 여러분이 실천을 하죠. 예, 실천을 하고요. 실천한 다음에는요. 스스로 평가를 해 봐요. '아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아 다음에는 이거를 고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평가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나중에 요런 문제가 닥쳤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자, 요런 과정이 바로 다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거죠.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하버드 대학의 자유교육 이념에서 우리는 키워드만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그 쭉 읽어보면요. 융합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융합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요. 창의성 그랬을 적엔 딱 한 가지만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A 답이 있고 B 답이 있고 C 답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지만 A와 B를 결합해서 더 좋은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고요. B와 C를 결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결합하는 거.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융합 역량을 지금 사회에서 융합, 컨버전스라고 하죠. 이 융합 역량을요.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 역량입니다. 왜냐하면요. 요게 바로 창의력과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요. 딱 정해진 단답형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어떤 해결책에서 단답형이 아니라 그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합해서 그 답을 가장 최선의 답을 우리는 찾아가려고 하죠. 네. 그래서 창의성과 융합은 같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융합 역량은요. 자유로운 탐구 정신에서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스스로 이렇게 탐구해 나가는 그런 정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면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능력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응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및 실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무 융합 역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지금 창의력하고요. 같이 가는 게 바로 융합 역량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실무 융합 역량, 우리가 실무 융합 역량이라고 여러분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실무 융합 역량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결국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능력을 바로 실무 융합 역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실무 융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력, 즉 창의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 이렇게 그러면 실무 융합 역량이 있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 역량에서 나오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성이 있기 위해서는 융합 능력, 즉,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융합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고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바로 유연성입니다. 사고의 유연성.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도 딱 단답형의 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융합해야 되는,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융합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A와 B를 결합하고 A답과 B답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연성이 바로 필요하죠. 사실은 이런 모든 복합적인 게 들어간 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의성은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건 바로 기본 전제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상상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미리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상상력도 필요하겠죠. 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요, 융합이란 뭔가에 대해서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 간 연구를 통하여 지식의 융합이 이루어져 새로운 지식을 낳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요, 문제 해결, 창의력, 융합, 다 같이 봐야 되는 능력입니다. 결국은 다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아직은 우리는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직은 사회인이 아닌 학생, 즉 미래 사회인이죠. 그래서 미래 사회인으로서,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역량을 증진시켜야 되는 학습자인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창의적인 학습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re you a creative learner? 자, 당신은 창의적인 학습자인가요? 학습에도 이건 우리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습자인데 우리 학생으로서 우리는 창의적인 학생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리스크를 걸고 모험적인가? 자기를 한번 우리 돌아보는 시간을 갖죠. 자, 내가 리스크 테이커인가? 그쵸? 리스크를 거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모험적인가? 자,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리스크도 걸고, 그다음에 어드벤처러스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험적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불확실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실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창의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도 받아들이고요. 실수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실수해봐야 된다고 하죠. 그건 왜냐하면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는요. 창의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불확실한 거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이 불확실한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뭐냐면요. driven 나오고 self-disciplined라고 했는데요. 예, 주도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주도성을 갖고선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것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주도성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curious. 그 다음에 motivated입니다. 예,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기가 부여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지금 학습에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에 되게 관심을 갖고요. 되게 흥미를 갖고 동기를 스스로 부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는 거. 그러니까 한 분야 말고요.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러너거든요. 예, 배우고 있는 학습자인데 그냥 러너가 되지 말고 크리에이티브 러너가 되기 위해서는 요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요런가. 자,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거를 여러분 내가 뭔가 확인하고요. 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부분이 내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이렇게 향상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창의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역량, critical thinking입니다. 제가 첫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critical thinking 하면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거, 우리나라 말로 그런 약간의 우리가 부정적인 그 요소가, 의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에는요, 이 critical thinking에는요, 논리적인 거 필요로 하고요. 분석적인 거, 비판적인 사고, 평가력,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게 critical thinking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면 일단 사고력이란 뭔가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에요. 이것도 힘이죠, 여러분. 자, 사고력에는요.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에는 논리력, 분석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평가력, 판단력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사고력은 이 요인들 중 어느 한 가지만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고력이고요. 그게 바로 critical thinking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critical thinking은 이 모든 사고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critical thinking을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구자련 학자는요, 이런 얘기를 했죠. 사고력이 우리 생활에서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언어적 차원에서 이런 사고력 요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언어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언어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직장에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때 논리 문법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으므로 논리력이 증진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언어와 관련이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자, 책을 읽을 때 텍스트를 활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텍스트를 활용하세요. 근데 좋은 텍스트를 활용하세요. 그 텍스트가 잘된 책도 우리가 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논리적, 분석적으로 이렇게 잘된 텍스트를 많이 읽으면요.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갖게 되거든요. 자, 논리력은 대인관계를 하는 일상생활과 사회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력을 갖췄을 때 우리 표현력에도 논리적이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으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또 표현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이 논리력은 사고력뿐만이 아니라 즉 그 이해력뿐만이 아니라 표현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결국은 논리적이어야지만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데 자신감이 생기고 결국 대인 관계와도 관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 논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논리적인 사고는요, NCS에서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인데요.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 표준인 NCS에서는요, 논리적인 사고가 직장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직장 생활에서 논리적인 사고는요, 사고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전후 관계가 일치하는가를 짚어보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논리적인 사고는 특히 자신의 주장이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고력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논리적인 사고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과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기가 어렵고요. 또 그래서 실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논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헤매지 않고 사고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논리적인 사고의 구성 요소가 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NCS에서 제시하는 논리적인 사고 구성 요소가 있는데 5가지 그 구성 요소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하는 습관이고요. 그다음에 상대 논리의 구조하고요. 구체적인 생각이고요. 타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설득. 요 5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같이 한번 네, 첫 번째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문서나 어떤 신문이나 회사 문서 등을 이렇게 접할 때요. 요거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이런 뭐 간단한 문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의문을 갖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습관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 논리의 구조화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요소가 뭐냐면 회사에서 자신이 제출한 기획안이 거절됐을 때, 또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거절당했을 때, 자신의 논리로만 그 문제를 생각하면요, 독선에 빠져요. 그래서 내 논리로만 그 문제를 생각하면 나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하는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상대의 논리를 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상대의 논리에서 약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구축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상대의 논리에서 나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찾는 거죠. 약점을 찾고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다시 재구축하는 거죠. 자, 다시 재구축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상대 주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먼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생각이라는 요소인데요. 요거는 그 회사나
회사에서 동료 또는 상사가 말하는 것 혹은 제시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힘들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업무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각화해서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논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상대의 주장의 반론을 제시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 인격이 여기서도 반영이 돼요. 상대의 인격을 부정하지 않고 인성이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이 돼요, 여러분. 상대의 인격을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거 인성이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상대가 주장하는 부분 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지적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겠 구체적으로 좀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상대의 인격을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의 주장의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줘야 되는 거죠.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주제에 대해 서로 간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논점이 명확해지고 새로운 것을 알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설득인데요. 네. 동료 상사와 의논하고 설득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설득해 나아가는 데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예. 그래서 설득은 서로 간의 논증을 통해서 더욱 정교해지고요. 이 설득의 기본 요소가 바로 공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능력 안에는요, 아까 그 force 능력 안에는요, 인성이 이미 기본 전제가 되어 있고요. 공감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어서 2차 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